여러- 여러분들이 아마 복습도 잘 하시니까 앞에 보면 빨간 글씨로 해설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오늘은 20년 된 빵집이 문을 닫은 원인, 원가와 적자를 이 부분을 읽어보죠. 20년이나 된 빵집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20년 됐으면 고객도 단골도 많을 거고 유명했고 사람들이 좋아했을 텐데 이렇게 문을 닫았다는 거죠. 문을 닫았다고 말하는 건 폐업 이렇게 말을 하죠. 폐업. 여기 원래 예, 원가 뭘 만들 때 필요한 들어가는 돈, 원래 돈, 그리고 적자는 이는 빨간색이라고 했어요. 빨간색 돈,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된 돈을 말하는 거죠. 자, 돈이 잘 돌고 활력이 있으면 기운이 좋다고 느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돈은 돌다라는 말하고 굉장히 관련된다고 생각해요. 돈다. 빙글빙글 돈다. 이게 도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누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서 형태를 바꿔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이렇게 계속 돌아야만 건강하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쓰고 기업 활동에 활발하면 돈이 잘 도는 것이고 이럴 때 경기가 좋다고 합니다. 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돈을 벌려고 태어난 게 아니지요. 돈은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은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 생각은 돈을 잘 버는 방법보다 훨씬 중요한 건 돈을 잘 쓰는 방법이에요. 음, 예, 선생님 언제까지 그 생각 들었어요? 언제까지가 80대, 아니고, 50대나? 저는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한 적이 없고, 아,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만 많이 생각해요. 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저금 통장이지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면 그때 돈이 빛을 발해요.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빛이? 빛, 빛나다. 빛을 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에, 그래서 여러분도 돈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있는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는 이제 경기 이야기니까, 뭐, 어, 아까 말했듯이 돈은 도는 것이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사고 뭐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것이 그럴 때 필요한 게 돈이라는 거죠. 반대로 돈이 잘 돌지 않으면 경기가 나쁘다고 하지요. 경기가 좋으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월급도 오르고 소비도 늘어납니다. 지난번에 월급 이야기했고 시, 주급, 시급, 뭐 최저 시급, 아르바이트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많이 하는데
한 시간 하면 얼마를 받느냐, 이런 것을 최저 시급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이런 상태로 그냥 쭉 읽어가도 괜찮나요? 네, 쭉시. 네, 여기까지 저 생각 아마 아, 여러분 다 이해될 것 같아요. 예, 네. 여기는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회사는 적자를 내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경기가 좋아지면 회사는 무엇을 내고, 어떻게 말할까요? 다시, 경기가 여기는 나빠지면이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회사는 적자 아니고 무엇을 내고, 흑자요. 흑자예요, 흑자. 회사는 흑자를 내고 월급은 오르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지갑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기가 나빠진 면이니까 적자를 내고 월급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제자리 걸음이란 말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아, 월급이 깍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월급이 제자리 한다는 말은 월급이 실질적으로는 깎인다는 뜻이에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갑을 닫게 됩니다. 2020년은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2020년은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겪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베트남뿐 아니고 전 세계가 힘들었던,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음, 돌아가신 분도 많았고, 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음, 이렇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전반이란 말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전체적으로라고 할 때 전반이에요. 근데 여기를 여러분 축구 경기 볼 때 전반전, 후반전 그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전은 앞이란 뜻이에요. 앞. 그리고 후반전은 뒤라는 뜻이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전반적이라고 할 때 전은 전체를 나타내요. 한자가 달라요.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을 경기 침체라고 한다. 침체는 밑으로 깔아앉는 거죠. 좋아지는 것은 상승,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5월에 민수는 회사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이라고 적혔는데 정확하게는 올해에는이라고 해야 되겠죠. 올해에는 보너스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적자를 냈다는 이유였죠. 아, 여기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고,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덜 만들자 부품 회사인 민수 회사도 덩달아 힘들어진 겁니다. 자,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덜 만들었대요. 왜 덜 만들까요? 아, 뭐지? 외출 금지이나 그때 차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네. 차가 많이 팔려야 회사도 많이 만드는데 사람들이 차를 못 사거나 안 산다는 거죠. 차를 타고 나갈 곳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차를 더 새로 구입할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
팔리지 않고 남는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차를 덜 만드니까 그 차에 들어가는 부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가죠.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민수 회사도 덩달아 힘들어진 겁니다. 덩달아는 함께, 더불어,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경제의 연결고리입니다. 아, 덩달아 다시 한번 말씀. 덩달아, 뭐와 함께, 음, 예, 따라서, 뭐 이렇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뭐뭐와 따라서 함께. 이게 경제의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는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톱니바퀴라는 말 나왔어요. 나무를 쓰는 기구가 톱이잖아요. 톱. 컵, 톱에 톱. 예. 나무를 자르는 거. 거기 톱은 그냥 칼하고 다르게 톱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톱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장에 가면 이렇게 둥그런 바퀴들 여러 개가 서로 물려서 얘가 돌아가면 얘가 또 돌아가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걸 여기서는 연결고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곳이 잘 작동을 안 하면 다른 곳도 작동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즉, 코로나로 사람들이 차를 사지 않는다. 돈이 없다. 그게 자동차 회사는 차를 안 만들고 부품 회사도 부품을 만들 수 없고 직원들은 월급을 잘 받을 수 없고 돈을 잘 쓸 수 없고 사람들은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소비가 줄어들고 회사 빵집도 문을 닫고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는 통에 석유가 문제가 되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연결되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뭐 베트남 가려고 해도 아마 비행기 요금도 굉장히 비싸졌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자, 한 곳이 흔들리면 그와 연결된 곳들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앞에 있듯이 덩달아 같은 말이에요. 덩달아 처음 들었어요, 선생님. 아, 네. 이건 그냥 고유어예요. 한국어 고유어. 고유어? 고유어. 네네. 고유어 là gì cô Trúc? Khối vua là giống như từ thuần hàng á chị. À, 고유. Còn Tara giống như là kéo theo, nói theo cái này xảy ra thì làm cho khác cũng nói theo, giống như là hồng tuyết mà nó lan từ trên xuống á, thì nó sẽ làm kéo theo, lan theo. À, cái thuận thuận ta ra là kéo theo à. Dạ đúng rồi. Nãy thầy nói hậm kê. Kê. Cùng với thầy nói để cho mình dễ hiểu á. À, 아, 그날 저녁 민수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아껴 쓰자고 말했어요. 아껴 쓰자고 요. 이렇게 네, 말을 하죠. 외식은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옷도 사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말했죠. 집에서 먹는 걸 내식이라고 하지 않고 네, 그냥 집에서 먹는 건 식사라고 하지만 밖에서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해요. 네. 아,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아침도 대부분 외식하고 점심도 외식하고 집에서 먹는 경우가 아주 드물더라고요. 아,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옷도 사지 말자고 했습니다. 네. 준노라고 돼 있지만 그 준호예요. 네. 준호의 학원비도 4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어, 베트남에서는 지금 아이 한 명 학원 보내는데 얼마쯤 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에,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아, 아이들 교육비, 사교육이라고 하죠. 학교에 내는 돈 말고 따로 학원 이런 데 내는 걸 사교육비라고 말을 해요. 네. 사교육비가 서울에서 비싼 곳은 뭐 학생 한 명당 2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집도 꽤 있다고 해요. 근데 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교육에 투자할 돈이 적고 부자인 사람은 교육에 투자할 돈이 더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출을 줄이는 걸 절약이라고 합니다. 어, 예전에 한 30년 전에 한국에서는 절약, 돈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다 이런 말 했어요.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돈 쓰지 말고 아, 저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많이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런 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소비를 많이 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많이 돈을 써야 공장도 돈을 벌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월급을 잘 받고 이런 게 또 다 연결돼 있잖아요. 아, 저는 이제 대학에 다닐 때 아, 지금도 베트남에서도 있겠죠. 대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베트남에서도 똑같습니까? 네. 음, 예스. 예. 그래서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계속 뭐 고등학생 가르치면서 대학을 보냈는데 아, 그렇게 해서 어, 선생님, 그런 돈이 아니었으면 먹고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무슨 과목 가르쳤어요? 저는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했는데 아르바이트로 가르친 건 전부 다 4년 동안 영어만 가르쳤어요. 와, 와, 대단해요. 아니요, 영어요? 러, 러시아어를 러시아. 공부하겠다는 고등학생이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래도 잘 못해요, 영어. 그다음에 넘겨봅시다. 여긴가요? 예. 수입이 줄어들거나 불확실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미루는 선택이죠. 이게 전략이라는 겁니다. 전략. 꼭 필요한 것만 사고 6월 정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때 뭐 여러 나라에서 아마 이런 걸 했을 거예요. 네. 국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한 사람당 1인당 한 사람당 100만 원. 실제 한국에서 100만 원 주지는 않았지만 재난 지원금, 재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도와주는 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생기죠? 세금에서. 세금이에요. 즉, 우리들이 낸 돈을 사실은 국가 경영하는 데 쓰고, 실제 잘하려면 그 돈을 아꼈다가, 정부도 아꼈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 다시 돌려주는, 뭐, 그렇게 하면 아주 잘하는 정부겠죠.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가계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조치였지요. 가계는
보통 사람들의 가정을 말하는 거죠. 가정의 경제.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대부분 혼자 아니면 적은 숫자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Hộ kinh doanh tự do. 이렇게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을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나왔던 단어네요. 유동성이란 단어는 유자는 흐른다는 뜻이에요. 물이 흘러간다. 동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흘러서 움직이는 성질,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돈다고 그랬잖아요. 멈추면 안 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왜 그 돈을 쓰라고. 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멈춰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한테 줘서 당신들이 돈을 쓰세요. 그래야 돈이 흘러갑니다. 흘러가야 여러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거기에 유동성은 흐를 유자를 씁니다. 동자는 안 나왔지만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운동할 때 동자고요. 유행이란 단어 여러분 들어봤죠? 유행이다. 뭐 미니스커트가 유행입니다. 이렇게 할 때 유자가 여기 흐른다는 뜻이에요. 흘러서 간다. 그다음에 경제의 기운, 경기와 무서운 경기 침체. 자, 현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쉽게 쓰고 멈춰있던 경제도 다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금은 한자예요. 한자하고 그냥 우리 고유어로는 돈이에요. 돈. 현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쉽게 쓰고 멈춰있던 경제도 다시 톱니바퀴처럼 아까 톱니바퀴 이야기 설명을 했었죠. 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돈을 푸는 게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사람들 사이에 돈이 무조건 많아지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부족해지는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적정한 돈이 있어야 언제나 아, 건강한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돈이 너무 빠르게 풀리면 물가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돈의 양은 늘었는데 돈은 사람들한테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해요. 근데 물건은 양은 그대로예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 예전에는 아, 핸드폰이 뭐 10만 원이었어요. 좋은 핸드폰이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이 갑자기 많아졌어. 그러면 좋은 걸 막 사려고 해. 근데 좋은 핸드폰이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냥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핸드폰 가게 주인이 어, 나 이거 30만 원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살려고 많이 하니까. 그래서 물건 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수지는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내 식구니까 400만 원을 받는 거였습니다. 정부는 어디서 이런 돈을 구할까요? 아까 말했듯이 세금입니다.
세금은 국민이 나라에 내는 돈입니다. 자, 월급을 받으면, 이거 지난번에 한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예, 한 건데, 예. 아, 여기 어디 정도까지, 아니, 조금 더 위에, 네, 여기 여기 정도까지 영어에서. 한 것 같아요. 예, 여기 노란색으로 한 걸 봅시다. 네, 네, 괜찮아요. 선생님 계속 읽으세요. 네, 그럴까요? 그럼 네, 네. 기본은 세금입니다. 거기 할게요. 네. 세금은 국민이 나라에 내는 돈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지요? 여러분 왜 세금을 냅니까? 세금 안 내면 그 돈 가지고 내가 혼자 살 수 있어서 좋잖아요. 음, 저 생각에는 국가 부모님 같아요. 우리 국민이니까 그래서 우리 책임 그렇게 내야 그래서 부모님 그 돈 다른 자식 나누고 편안하게 좀 예. 아, 행복 에, 국가 마찬가지 국가는 국민도 마찬가지 가난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 예,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부자만 잘 살면 가난한 사람 못 살면 어, 나쁜 문제, 나쁜 문제 많이 만들어요. 예. 지금 베트남이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겠죠. 그런데 음, 세- 국가가 없으면 국가에 돈을 내는 이유는 국가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국가는 나를 지켜주고 어,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경찰,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고 어, 여기 아,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누가 뽑나요? 국민들이 뽑아요. 그렇죠? 공무원 다 공무원은 월급을 누가 주나요? 나라. 공무원 월급은 세금에서 나가요. 즉,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에 집이 부자였으면 집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조선에서는 하인이라고 했는데, 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요. 왜? 주인이 월급을 주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대통령부터 장관, 뭐, 도지사, 군수, 전부 다 이런 사람들 월급은 우리가 줘요. 우리가 돈을,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의 하인이에요. 하인, 예, 우리가 주인이고 그 사람들은 하인이라고요. 예, thuộc hạ, cấp dưới. 예, 마음에 안 들면 선거해서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 한국에서도 며칠 전에 지금 투표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이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 이렇게 너 와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이렇게 하는 게 선거예요. 그 사람 월급, 그 사람의 권한,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곳이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세금을 내요. 보세요.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내요. 부가가치세는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하겠어요? 부가는, 부는 더 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가치를 더, 부가, 부가란 말은 뭐에다가 더 한다는 거야. 더 한다. 가치가 더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밀가루만 가지고 그냥 밀가루를 샀어요. 그건 밀가루 살 때 뭐 세금도 내요. 자, 그것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내가 솜씨가 좋아서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밀가루에서 빵으로 가치가 많이 높아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팔면 세금을 또 내게 돼 있어요. 음, 집이 있으면 집이 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요. 이렇게 거의 모든 부분에 세금을 내요. 음, 이렇게 모은 돈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짓고 경찰, 군인, 대통령 다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처럼 국민이 힘들 때는 지원금을 주기도 하죠. 이런 나라 살림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정. 애정. 예.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돈을 재정 수입이란 말은 어렵지 않죠. 내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정부가 쓰는 돈은 지출이라고 해요. 나가는 돈.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한 단어로 쓰면 수지라고 써요. 수지 수입, 선생님. 예, 수지, 수입과 지출의 앞 단어를 써요. 수입과 지출, 수지. 그래서 재정수지라고 해요. 베트남어 발음 비슷해요. 토지, 똑같겠죠. 예, 토지, 예, 이게 더 한자어니까. 졸지. 보통은 거두어 들인 돈만큼 써야 하지만, 그러니까 세금을 뭐 100원, 세금을 10,000원을 받았다면 그 돈만큼만 써야 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돈을 더 써야 돼요. 왜? 백성들이 지금 배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리거나 빵을 빌려와서 국민들한테 줘야 되죠. 국민들이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예, 보통은 거두어 들인 돈만큼 써야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나라가 빚이 많아요.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 미국. 미국이에요. 미국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많아요. 일본, 엄청나게 빚이 많아요. 음, 음, 아, 근데 미국도 모자 같은데? 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미국 그 나라가 이제 좀 있으면 채권이란 말이 나와요. 네. 나라가 발행하는 그 빚을 어디서 돈을 빌려올 때 나 이거 돈 언제 갚을게 하고 빌려주는 증서가 채권인데 나라가 발행하는 건 국채예요. 그다음에 나오네 한번 봅시다. 아, 이럴 때 나라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돈이 부족해지죠.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나라는 돈을 빌립니다. 이 방법이 국채입니다. 거기 국채는 글씨가 잘못됐네요. 아이로 바꿔야 돼요. 국채. 아, 이 아니, 국채. 그 방법이 바로 국채입니다. 거기. 국제 그 맞아요. 앞에.
그 앞에. 거기 말고 그 앞에. 예, 네네네. 돈. 아니, 그 방법이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 아, 방법이 아. 국채, 거기. 네네. 거기가 이. 예. 네. 아, 국채는 나라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발행하는 빚이에요. 우리도 집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옆 사람이나 어디에 가서 나 돈 좀 빌려주세요 하잖아요. 그럴 때 종이에다가 써요. 내가 뚜 씨한테 돈 10만 원 빌렸습니다. 언제까지 갚을게요. 그리고 뭐 도장을 찍거나 이런 게 채권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빌리는 돈은 국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만 갚는 게 아니고 이자도 갚아야 하잖아요. 물론 이웃 사람들하고 할 때는 이자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내일 줄게, 뭐 일주일 후에 줄게 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다 이자가 있어요. 아, 그다음에 가계 할 때 거기 계도 글씨가 여이로 써야 되겠네요. 가계가 돈이 필요하면 더 지나 아, 거기요. 가 발행하는 빚입니다. 가계가 할 때 개, 예, 여이, 예, 맞아요. 가계가 예,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돈 필요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죠. 네. 또 은행은 돈을 잘 빌려주지 않아요. 뭐 우리 집이 있거나 뭔가 있을 때 빌려주는 경우도 많고 아, 적은 돈은 이렇게 잘 빌려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냥 빌려주지 않아요. 이자를 물어야 돼요. 원금도 갚아야 하고 이자도 함께 내야 합니다.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국채라고 하고요. 아, 공공기관, 지방 정부 이런 데서 하는 건 공채라고 해요. 공채. 공제. 예. 공제. 아,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채라고 합니다. 사채. 채는 전부 다 빚이란 뜻인데 국가가 하면 국채, 공공기관이 하면 공채, 뭐 개인이 하면 사채. 이게 다 한자어들이에요. 그럼 공제 là nợ công đúng không cô chú? Sa chê là nợ tư. 공제 뜻이 나라 서로 돈 빌리면 공 아니요, 아니요. 나라는 국채예요. 국가니까. Trái phiếu công cộng với lại trái phiếu công với trái phiếu doanh nghiệp. 근데 공공기관은 예를 들면 우리 전기를 만들어내는 한국전력, 어, 뭐 철을 만드는 아, 포스코 이렇게 국가는 아니지만 한국 수돗물 만들어내는 수자원 공사 이렇게 해서 공사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일반 기업이 아닌 그런 데서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만들어내요. 발행해요. 그걸 공채라고 해요. phiếu công cộng.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베트남에서 말하면 호치민시에서 돈이 필요해.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요. 그걸 어, 지방채라고 쓸 수 있어요. 국가가 아니고 지방. 뭐 아, 어, 붕따오 시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시가 책임지고 나 돈을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방채라고 해요. 다 돈을 빌리는 방법이겠죠. 국채, 공채, 지방채, 사채. 뭐 특히 사채도 있는데 사채는 이자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리면 좀 싼데 사채는 아주 이자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중에 풀리는 돈 여기 하면 되나요? 예. 빌려주는 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나라는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미국이 다른 어디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미국은 뭐 부자니까 돈을 빌려주기 쉽죠. 미국이 돈을 안 갚을 거야 이런 생각은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돈 좀 빌려주세요 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해요. 음, 빌려줬는데 얘가 못 갚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자를 높게 책정해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신용 등급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국가의 신용 등급이 있어요. A 플러스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뭐 AAA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의 신용을 국제 기구 여러 가지에서 평가를 해요. 즉, 이 사람은 신용이 좋고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나라야.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용 평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미국은 너무 빚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에서 국가 신용도라는 걸 쳐보세요. 그러면 나라별로 그 신용이 다 다르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한국은 국가 신용도가 굉장히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조금 받아요. 왜? 한국은 돈을 잘 갚는 나라이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란 같은 나라는 지금 돈이 문제가 되니까 돈을 빌려주려고 잘 안 하겠죠. 국가 신용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에, 국가의 신용도는 계속 변해요. 자, 7월 동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빵집이 있던 자리에 떡볶이 포장마차가 들어왔습니다. 아, 빵집이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떡볶이를 파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포장마차. 어, 베트남에는 포장마차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붕따오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붕따오 해변가에 이렇게 조그마한 그 마차 바퀴 달린 거기에다가 에, 여러 가지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해변가에 쫙 있었어요. 그게 포장마차예요. 네. 한국에도 이게 지역에 따라 많이 있습니다. 마차는 원래 말이 끄는 차라는 뜻이에요. 말이 끄는 차, 마차가. 근데 포장했다는 것은 뒤에 부분을 이렇게 짐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집처럼 뭘 만들었다는 게 포장이죠. 이사장이라는 30대 청년이었어요. 어, 이렇게 포장마차는 밑에 바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고정적으로 빌리지 않아도 돼요.
해변에 자기가 마차 끌고 가서 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지고 가면 되니까 거기에 자리를 빌리는 돈을 일반적으로는 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은 돈은 없으니까 그 빵집 있던 자리에 이제 빵집을 안 하니까 그 앞에 가서 떡볶이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밖에 안 들어요. 음, 떡볶이 한 접시는 4천 원이었습니다. 싸고 맛있었습니다.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빵집은 조금 더 비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자기가 빌려서 사용하고 뭐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다 이런 걸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떡볶이 이 사장은 자기가 물도 준비해 오고 뭐 간단히 자기가 다 만들어서 직접 파니까 싸게 팔고 대신 뭐 맛있게 할 수도 있겠죠. 이 사장은 말했습니다. 불황일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요. 아, 불황, 지금 앞에 계속 나왔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이때가 오히려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위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기, Ừ. crisis. Nguy 위기가 cơ.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어느 나라에나 다 있어요. 음, 아, 여러분들도 힘들 때, 이게 기회다. 내가 변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변신. 아, 내가 아프면 건강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생활 태도를 잘못됐구나 이런 걸 반성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아, 제가 사고가 나고 굉장히 건강했다가 사고가 나고 병원에 누워 있어 보니까, 아, 건강이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 그냥 건강했다면, 아프지 않았고 사고가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 불행은 불행이나 사고는 신이 주는 선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물.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달라져요. 그런데 그걸 선물인지 모르고 어, 짜증내고 어, 불평만 많이 하고 하면 그건 정말 선물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장은 이렇게 다 불황을 불황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자, 이유가 있어요. 임대료가 싸져요. 자, 202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리에 상점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런 곳을 내가 빌린다고 해보세요. 임대료가 아주 싸겠죠. 어떤 경우는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너 여기 사용해. 이렇게도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싸지고 사람들은 비싼 음식보다는 싸고 간단한 음식을 찾아요.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 이런 거 아니고 1,000원짜리 싼 거 먹고 싶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파는 사람은 인기가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떡볶이 만드는 떡볶이 한 접시를 만드는 대 만드는 하고 대는 떼어야 돼요. 붙여 쓰지 않고 만드는 만드는까지 하고 떼는 떼어야 예. 만드는 것에
만드는 일에 이런 의미예요. 만드는 일에 들어가는 원가가 1,500원이었습니다. 어, 떡만 샀어요. 뭐, 떡이 한 1,300원? 뭐, 그리고 물 조금, 뭐, 설탕 조금, 이렇게 해서 뭐 아마 1,500원이었어요. 그걸 4,000원에 팔면 2,500원이나 남아요. 굉장히 많이 남는 거예요. 이걸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은 영어지요. 영어로 마진이라고 하고, 이건 뭐, 이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냥 이익이라고 해요. 마진은 판매에서 판매가 아니고 판매 가격 4,000원이죠. 4,000원에서 원가 1,500원을 뺀 게 이익입니다. 다시 거기 이걸 마진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마진 네. 글자가 마치가 아니고 마진. đây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예, 맞잖아요. 예. 네, 마진요, 선생님. 네, 마진은 네,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도 판매가 아니고 판매는 판다는 거죠. 판매가, 가, 값이란 뜻이에요. 값. 예. 값요, 값이. 판매가에서, 아, 가는 한자고 값은 네네네. 구어예요. 네네네. 그래서 판매가. 판매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파- 가격 맞아요, 선생님? 그렇죠.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네네. 판매하는 가격에서 그게 4,000원이잖아요. 원가 1,500원을 빼면 남는 돈이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앞에서 영어로 마진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장은 하루 이익 마진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장은 하루에 많을 때는 100접시를 팔았습니다. 한 달이면 750만 원이 마진으로 남았고 여기서 임대료와 전기세를 빼면 650만 원 정도가 순수익이었습니다. 100만, 100만 원 밖에. 자, 여기 어디서부터 다시 해볼까요? 네. 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읽어봐요.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순수익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 이 사장은 하루에 많을 때는 100접시를 팔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열 접시만 팔면 이익이 많이 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팔려고 하냐면 싸게 많이 싸게 팔면서 많이 팔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이익이 많아지니까. 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은 집은 뭐 베트남에서도 그러겠지만 하루에 우리는 100접시만 팝니다. 이렇게 써요. 100접시.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면 우리 다 팔고 없어요. 라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못 사 먹으면 막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더 빨리 와서 사 먹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서요. 줄을 많이 쓰면 그 집은 아주 인기가 많은 집이죠. 그러면 주인이 생각해요. 100접시 안 되겠다. 내일은
200접시 팔겠어요. 라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약속하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 이만큼만 팔겠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빨리 오세요. 이렇게 이게 영업 전략이기도 하죠. 아,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 국가신용도 예, 누가 여기 국가신용도를 뭐 베트남어로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è, nãy giờ chắc mọi người cũng hiểu ý thầy hết rồi đúng không? Ừ. Dạ chị. Rồi, thì cái phần này chị chưa hiểu lắm là một tháng là bán được 7 triệu 500 đúng không? Rồi, trừ tất cả các chi phí ra thì còn cái lợi nhuận là Là 6 lợi nhuận thuần là 6 triệu 510, là 6 6 triệu 500 nghìn đó chị. là trừ hết chi phí ra là cô này còn nhiêu đây tiền đúng không? Dạ. Dạ. Không biết có 여기 순수익이란 말이 아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베트남어로 찾아봤죠? 이때 순이라고 한 말은 우리 한국어로 할 때는 진짜, 진짜, 실, 실제로 이런 의미예요. dạ, suy chào. 음. 그냥 750만 원이 다 수익이 아니고 여기서 또 임대료도 줘야 되고 전기세도 주고 뭐 여기 만약에 직원이 있다면 지금 이사장은 혼자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원이 있었다면 직원 월급도 주고 다 이걸 빼고 남는 돈이 진짜 이익이에요. 순수익이에요. Vì cái này lợi nhuận thuần là trừ hết mấy chi phí nhân viên, tiền nhân viên nữa hết chưa ta? Dạ. Cái trừ chi phí điện, tiền thuê hàng tháng. Và nếu như mà ở đây là do là họ là tự làm chủ, tự mình làm hết, mình không có nhân viên, là cho nên là chỉ trừ có tiền thuê hàng tháng và tiền điện thôi. Còn nếu mà trừ thêm lương của nhân viên nữa thì cái lợi nhuận thuần là nó sẽ giảm xuống. Chị ơi, nhưng mà em thắc mắc một cái là cái tiền nhân viên ấy thì mình cũng là nhân viên mà, mình cũng phải tính công cho mình mà. Nhưng ý là ở đây cái nội dung này thầy giải thích là như vậy. Thế nên là chị mới đang muốn hỏi rằng là cái Sun Suic này ấy thì là nó sẽ phải, nghĩa là còn cái tiền dư cuối cùng sau khi trừ tất cả các chi phí, nếu như có cả trừ tiền nhân viên đúng không? 선생님, 예. 혹시 순수익은 그 인건비 포함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빼서 남은 건가요? 어, 빼고 다 남은 거겠죠. 네, 왜 음. 순이라고 해서. 왜냐면 여기는 그 인건비 안 나와서 여기는 안 사장, 적게, 사, 네, 여기는 혼자 하니까. 사장님 혼자 해도 그 인건비 들어가는 거잖아, 자기 시간 예. 투자, 네, 그 인건비 포함해서 전부 다가 자기 돈이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한 사람이 직원이 있었다면 직원 뭐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주고 남는 돈이 자기 돈이니까 아, 안 빼는 인건비는 거죠. 인건비는 어디에 취직했을 때 그 사람 월급 이게 이제 인건비인데 사장은 인건비가 많아질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돈을 못 벌면 마이너스고 돈을 많이 벌면 아주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는 순수익은 150 아니고 그러면 300 빼면 300 정도 남겠네요. 아니, 현재 여기에서는 650만 원이 자기 임금인 셈이죠. 누구한테 더 줄 돈이 없잖아요, 이제.
남는 돈이 네. 전부 다 이만큼이니까. cái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장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이달에 650만 원을 순수하게 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는 예를 들면 50접시를 팔았다고 해보세요. 50접시. 그러면 내 월급이 팍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누군가가 직원으로 있다면 직원 월급은 계속 똑같아요. 그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회사가 잘 돼도 당신은 200만 원, 못 돼도 200만 원 언제나 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 월급은 똑같이 나가지만 사장 월급은 많을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어요. nè xin.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Mọi người có hỏi gì không? Không thì mình kết thúc Zoom đây nha. Tại tôi cũng có việc chút. 네, 선생님 여기까지 아마 우리 예,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 다음부터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cảm ơn các chị yêu.